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비즈니스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4월이 접어들면서 야구 시즌이 개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에 스토브 리그 기간 동안에 신문 기사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LA 다저스를 악의 제국이다 이렇게 호칭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Emperor of Evil in MLB 이렇게 쳤더니 그 구글 AI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악의 제국은 뉴욕 양키스를 빗대어 부르는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마 LA 다저스를 최근에 뭐 신악의 제국 이렇게 또 많이 부르잖아요. 그 이유가 원조 악의 제국은 뉴욕 양키스고 최근에 이제 LA 다저스가 새로운 악의 제국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의 제국이 발생하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가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LA 다저스가 악의 제국이다라고 불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팀에 아주 비견할 수 없을 만큼 유명 스타크 선수를 다 독식하고 있고 또 성적도 다이너스티라 할 만큼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악의 제국이라 불릴 만한 조건 그것이 정말 유명 선수들을 다 독식한다. 그리고 성적도 굉장히 오랫동안 독보적으로 잘한다. 이러면은 악의 제국이다 불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과연 다저스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시즌이 벌어지기 전에 그 스토브 리그에서 오타니 선수를 영입하였죠. 연봉 그러니까 10년간 7억 달러의 계약을 하였죠. 그러니까 연봉으로 치면 약 평균 7천만 달러 정도를 가지고 모든 팀이 오타니를 노렸는데 다저스로 이제 안착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이전부터 다저스에는 뭐 무키 베츠라든지 프레디 프리만이라든지 이런 그 이미 MVP를 한 번씩 수상한 경력이 있는 이미 스타급 선수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타니가 여기에 가세하면서 작년에 뭐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도 우승하였고 굉장히 독보적인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작년에 투수, 즉 일본에서 요시노부 야마모토 선수도 데려왔고 그 다음에 글래스나우라는 선수도 트레이드를 통해서 데려온 다음에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마모토는 12년간 3억 2,500만 달러 그 다음에 글래스나우는 5년간 1억 3,700만 달러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요번 그 스토브 리그에는 사이 영상을 2번이나 수상한 바 있는 스넬 선수를 데려왔죠. 5년간 1억 8,200만 달러. 스넬 선수도 좀 부상을 자주 당하는 편이지만 대신에 부상에서 건강할 때는 뭐 아주 독보적으로 잘하는 투수로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로키 사사키 선수도 데려왔습니다. 아마 로키 사사키 선수가 LA 다저스로 가면서 많은 구단들이 시기와 질투로 다저스가 너무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악의 제국이다 이런 얘기가 더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로키 사사키 선수는 연봉이 대단하게 높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외국에 있는 나이 어린 선수를 이렇게 데려올 때는 계약금은 좀 줄 수 있지만 연봉은 거의 미니멈 웨이지 정도 받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팀이 이 선수의 밸류는 굉장히 높은데 지불하는 연봉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선수를 좀 어떻게 하면 꼬셔가지고 자기네 팀으로 데려올까 굉장히 많은 팀들이 경합을 하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사키가 다저스를 선택하였죠. 일부의 팀들은 더 많은 계약금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저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화려한 군단을 갖고 있는 다저스, 젊은 투수까지 이렇게 가세하게 됐으니까 뭐 심지어는 LA 다저스를 두 팀으로 나눠도 둘 다 우승 전력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아마 첫 번째 조건, 유명 스타급 선수를 독식하고 있다를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성적이 다이내스티라고 할 만큼 그냥 그렇게 좋은가, 굉장히 오랫동안 좋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표에는 2013년부터 2024년까지 12년 동안 다저스의 포스트 시즌 진출 경력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디비전 스탠딩을 보면은 12년 동안에 2021년 한 번 2등하고 전부 1등 했어요. 그러니까 디비전 우승은 그냥 뭐 맡아놓은 당상이다. 근데 사실 뭐 다저스가 속한 내셔널리그 웨스트가 그렇게 또 만만한 디비전은 아닙니다. 거기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도 있고 그 다음에 샌디에고 파드레스도 지난 몇 년간 최근에는 좀 주춤해졌지만 굉장히 좋은 선수를 많이 독식해갔고 그렇기 때문에 만만한 디비전이 아닌데 거기서 그냥 계속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승률도 나오는데 승률도 뭐 화려하죠. 그렇죠? 7할을 넘는 때도 있고 6할을 넘는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시즌 경력을 보면 당연히 뭐 포스트 시즌은 매년 12년 연속으로 진출하였죠. 그리고 작년에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였고 2020년도에도 월드 시리즈에서도 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저스는 악의 제국이라고 불릴만 하다. 그 조건을 만족한다. 뭐 여기에는 아마 이견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메이저리그 야구에서는 악의 제국이라고 불리는 팀이 있는데 예전에는 뉴욕 양키스, 지금은 LA 다저스. 근데 여러분들 다른 스포츠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는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NBA의 악의 제국이 어느 구단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NBA도 아마 마이클 조던이 활약하던 시기에 어떤 시카고 불스 같은 팀도 굉장히 오랫동안 뭐 다이내스티라고 할 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잘했죠. 그리고 뭐 LA 레이커스도 뭐 굉장히 80년대에는 커림 압둘 자바, 매직 존슨 이런 선수들이 활약할 때 굉장히 독보적인 실력을 발휘했고 그 이후에도 뭐 코비 브라이언트, 샤킬 오닐이 같이 활동할 때도 상당히 NBA 챔피언십을 몇 차례 우승할 만큼 강한 팀이었고 그 이후 또 르브론 제임스를 데려가면서도 또 잘하는 팀이었고 나름 뭐 다이내스티라 뭐 할만한 뭐 이렇게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스테판 커리, 그 다음에 드레이몬드 그린, 그 다음에 톰슨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 아주 뭐 우승 많이 했죠. 걷다가 한때는 케빈 듀란트 선수까지 영입해 가면서 아주 뭐 독보적인 팀을 구축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NBA 이렇게 좀 잘했던 팀들이 있는데 그래도 악의 제국이다라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야구에서만 즉 MLB에서만 악의 제국이란 얘기가 있지 다른 스포츠 NBA뿐만 아니고 미식축구 뭐 이런 데서 악의 제국이란 얘기는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NBA와 MLB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입장 수입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MLB와 NBA의 시장 상황 이런 것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하고자 먼저 입장 수입, 매출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이트 레비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MLB에서 게이트 레비뉴가 제일 많은 팀이 뉴욕 양키스네요. 그 다음에 제일 적은 팀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오클랜드 애틀레틱스, 오클랜드 에이스 이렇게 많이 부르죠. 보니까 한 2억 8천만 달러가 넘는 것 같고 뉴욕 양키스는 오클랜드 에이스는 한 2,800만 달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둘의 비율을 봤더니 10.1이더라고요. 즉 제일 많은 수입이 많은 데와 적은 데가 한 10배가 좀 넘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는 NBA 팀들의 게이트 레비뉴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팀이 LA 레이커스입니다. 입장 수입이 제일 많네요. 반면에 제일 오른쪽에 미네소타가 있네요. 미네소타 팀버울프스죠. 이 팀이 입장 수입이 제일 적네요. 둘을 비교해 보니까는 한 5배 정도가 좀 높더라고요. MLB는 그러면은 입장 수입의 격차가 굉장히 구단 간 격차가 심하다. 10배가 넘으니까. 근데 NBA도 뭐 격차가 좀 있는데 상대적으로 MLB보다는 훨씬 적구나. 뭐 이런 사실을 시장의 어떤 환경의 차이를 하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뭐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예전에는 입장 수입이 뭐 독보적으로 많았다면 지금은 뭐 미디어 시대에 접어들면서 방송 중계권 수입도 오히려 그게 더 커졌습니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 규모나 이런 매출을 일으키는 이런 환경을 보기 위해서는 방송 중계 수입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봤더니요, NBA는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NBA는 모든 방송 중계권 계약을 NBA 사무국이 직접 합니다. 방송사와. 그래서 금액을 받고 협상을 하고 그다음 계약을 하고 그 금액을 n분의 1로 모든 팀에게 나누어서 줍니다. 즉 균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중계권 수입은 NBA 팀들은 모두 매출액이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MLB는 다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MLB의 여기 제목을 Local TV Revenue라고 했습니다. MLB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중계되는 뭐 Sunday Night Baseball 이런 식으로 전국에 중계되는 방송권 이런 것은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방송사와 계약을 하여서 그걸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균등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MLB는 30개 팀이 있는데 1년에 각 팀이 162경기를 합니다. 정규 시즌만. 그러니까 일주일에 6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개 팀이 있으니까 하루에 15경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 많은 경기가 전부 전국 방송에 중계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경기는 로컬 TV로 중계됩니다. 즉 LA 다저스의 경기는 다저스가 있는 지역의 방송사, 뭐 텍사스 레인저스면은 댈러스 근처에 텍사스 레인저스가 존재하는 지역의 방송사가 이렇게 중계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지역 방송 중계권료는 리그 사무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방송사와 그 다음에 개별 구단과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계약금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죠. 그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래프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제일 많은 데가 LA 다저스네. 2억 달러가 넘네요. 1년에 로컬 TV 중계권료만 2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다음 제일 적은 팀 보면은 뭐 오른쪽인데 템파베이 레이스 이 정도 돼. 이 팀은 한 뭐 2천만 달러 정도 됐네. 역시 10배가 넘습니다. 격차가.
즉 다저스가 템파베이보다 10.2배네요. 10배가 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게이트 레비뉴 아까 봤을 때도 그렇고 방송중계권 수입은 더하네요. 방송중계권 수입의 격차가 MLB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NBA는 뭐 격차가 전혀 없죠. 균등하게 나눠 가지니까 이런 차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중계권 수입이 MLB에서는 그냥 굉장히 소위 헤테로지니어스하다. 그 다음에 NBA에서는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하다. 이런 그러니까 NBA와 MLB의 뚜렷한 격차를 볼 수 있겠죠. 이 시장 환경이 NBA는 상당히 팀 간의 어떤 매출의 격차가 있긴 있지만 별로 없다. 왜냐하면 방송 중계권 수입은 모두 동일하고 입장 수입은 좀 차이가 나죠. 그렇죠? 반면에 MLB는 엄청나게 커다란 격차가 난다. 즉 시장에 따라서 뉴욕 양키스나 LA 다저스 같은 팀은 굉장히 큰 시장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잘하면은 좀 돈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그래서 강팀을 만들어 가지고 잘했을 경우에 그 비용 상승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해서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MLB에서는 우리가 악의 제국이라고 할 만큼 스타 선수들을 독식하려는 이런 인센티브가 생깁니다. 반면에 NBA에서는 내가 그런 식으로 남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스타 선수를 독식한다 할지라도 방송 수입은 뭐 그래봤자 동일하게 받고 그 다음에 입장 수입도 뭐 더 많이 받겠지만 MLB와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만큼 크진 않고 그러니까는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MLB와 NBA 사이의 시장 상황의 어떤 영어로 하면 disparity, 이 격차 뭐 이런 것들이 MLB가 현격하게 크기 때문에 악의 제국이 MLB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NBA에서는 그렇지 못하지 않냐. 이런 것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어떤 행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그런 시장 상황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은 하나의 제도적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도적인 환경도 한번 NBA와 MLB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MLB에서는 뭐가 있죠? 사치세라고 그러죠. 우리 럭주리 텍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치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NBA와는 달리 MLB에서는 어떤 일정 금액을 넘으면은 그러면은 넘어도 돼요. 넘으면은 그 대신 그 넘은 금액에 대해서 니네 너무 과하게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먹이는 게 사치세입니다. 연도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LA 다저스, 뉴욕 양키스 이런 팀들은 뭐 거의 매년 사치세를 낼 만큼 보통 부자구단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런 팀들은 사치세를 보통 많이 내죠. 왜냐하면 팀 페이롤이 높기 때문에. 반대로 NBA는 조금 다릅니다. NBA는 셀러리 캡이 있습니다. 이 일정 금액을 넘기면 안 된다. 근데 사치세와는 상당히 다르죠. 그렇죠? 사치세를 요즘은 뭐 competitive balance tax 이렇게 전력 균형세 뭐 이렇게도 부르고 뭐 부르는 이름은 다양하지만 NBA는 그냥 셀러리 캡이에요. 그래서 그 캡 이상은 넘어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말 그대로 직역하면 셀러리 캡은 팀 연봉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 초과할 수 없다라는 의미고 사치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셀러리 캡을 채택한 NBA가 사치세를 채택한 MLB보다 구단들에게 팀 연봉에 대한 어떤 운신의 폭을 더 강력하게 제약한다라는 뜻이겠죠. 다른 반대로 얘기하면 MLB 구단은 훨씬 더 자유롭게
팀 연봉을 자기 맘대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NBA 경우에는 아까 뭐 시장 상황도 그렇지 않았지만 서로 뭐 정말 우리가 독보적인 팀을 꾸리고 싶다 할지라도 이 셀러리 캡이라는 제도 때문에 악의 제국이라고 불릴 만큼 뭐 스타 플레이어를 독식하는 그런 팀을 꾸리기는 어렵습니다. 셀러리 캡 때문에. 더군다나 NBA에서는 셀러리 캡뿐만 아니고 셀러리 플로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캡에 되는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의 90% 정도 되는 금액이 셀러리 플로어입니다. 그래서 그 셀러리 플로어 밑으로도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그 팀 페이롤이 굉장히 어느 일정 아주 좁은 구간에 정해져 있고 모든 구단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악의 제국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도적인 환경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은 NBA도 셀러리 캡이라고는 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소프트 캡이라고 그래요. 소프트 캡이라는 것은 캡을 회피할 수 있는 여러 조항들이 예외 조항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셀러리 캡과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 즉 캡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제 농구죠. 농구를 통해서 얻는 수입의 이제 일정 비율. 지금 제가 0.52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일정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NBA 사무국과 그다음에 NBA 선수 노조와 협상, 즉 단체 교섭 협상을 하죠. 그때 이제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게 뭐 몇 년에 한 번씩 바뀌기도 하죠. 그 총 수입과 그다음에 그 선수의 목, 즉 52%, 그거를 팀 수로 나누면은 각 구단이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캡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뭐 미들 레벨 익셉션, 뭐 버드 익셉션, 그다음 루키 익셉션, 루키 선수와 계약할 때는 캡을 넘어도 된다라든지 뭐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얘네들도 캡이지만은 좀 럭주리 텍스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캡을 넘어갈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고 넘어가면 얘네도 사치세를 좀 부과합니다. 사치세도 한번 비교해 봤는데 여기 테이블 두 개를 이렇게 놓았는데요. 세금도 보면은 NBA가 역시 그래도 훨씬 강합니다. 보면은 NBA는 1달러당 1.75달러를 세금으로 부과하니까 100%가 넘게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근데 위에 테이블을 보면은 MLB의 경우에는 뭐 12%, 45%, 60% 이럴 만큼 100%보단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NBA는 1.75, 이 얘기는 175%, 2.50, 250%, 3.25, 325% 이런 식으로 세율도 굉장히 강합니다. 결과적으로 팀 페이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래프에 이렇게 제가 NBA와 MLB 팀의 페이롤을 비교했습니다. 먼저 MLB를 볼까요? LA 다저스가 2025년에 팀 페이롤이 거의 4억 달러에 육박할 만큼 큽니다. 근데 마이애미 말린스는 1억 달러에도 못 미칩니다. 결국 한 5배 정도는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선수 연봉, 팀 페이롤이 다저스가 마이애미보다 한 5배 정도 되니까 뭐 악의 제국이다 할 만큼 뭐 그럴 만한 하네요. 그쵸? 근데 NBA를 볼까요? NBA는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뭐 한 20개 팀은 뭐 페이롤 차이가 거의 없네요. 제일 많은 팀이 피닉스 선스입니다. 피닉스 선스가 성적이 올해 굉장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선수 연봉은 굉장히 높네요. 한 2억 한 2, 3천 달러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제일 연봉이 적은 팀이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입니다. 한 1억 한 4천만 달러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억 5천만 달러가 안 되는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MLB나 NBA를 비교할 때 시장의 규모의 차이, 어떤 제도의 차이가 어떤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은 스포츠뿐만 아니고 모든 산업에서 다 마찬가지인데, MLB에서는 구단 간의 연고지 어떤 시장 규모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수입의 격차가 굉장히 큼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뉴욕 양키스나 LA 다저스처럼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구단들은 다른 구단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팀 전력이 좋을수록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선수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도적인 환경에서도 MLB는 NBA에 비해서 팀 구단이 팀 연봉에 어떤 제약이 별로 제약이 강하지 않다. 즉 NBA가 훨씬 강하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LA 다저스 같은 구단은 자유롭게 지금처럼 호화 군단을 꾸릴 수도 있고 아무런 제약이 없고 또 시장도 충분히 그런 여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MLB에서는 악의 제국이 출현할 수 있고 NBA에서는 악의 제국이 나타날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